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부분은 소방 안전관리론 및 하재역학 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연소 및 폭발이라는 챕터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연소 이론이죠.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도 일단 한 문제 정도는 필수적으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제일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는 건 연소의 정의라고 합니다. 일단 연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산화 반응,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 일종의 산화 반응으로 그 반응이 너무나 급격하여, 느리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철이 녹이 쓰는 것도 산화인데 그러한 반응은 제외하고 반응이 너무나 급격하여, 자, 열과 빛 체크하셔야 되고요. 열과 빛을 동반하는, 자, 발열 반응, 요 세 단어는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방학에서는 가장 기본 용어고요. 그래서 체크하실 부분이 이제 산화 반응, 발열 반응, 빛을 발생. 발열이니까 열이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요 산화 반응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크 한번 하실 부분이 산화 반응이, 산화 반응이 뭐죠? 라고 일단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는 같은 말로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근데 산화 반응이 뭐죠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외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를 잃는 반응이다라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수소를 우리가 보통 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라고도 합니다. 또 같은 말로 산화된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뭐 참고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그 어떤 가연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CH4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탄화수소류로 공부를 하실 건데, 요걸 이제 메탄이라고 합니다. 메탄의 이제 분자식이 CH4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 메탄이 연소 반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O2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O2. 산소를 얻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러한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생성물질이 있는데, 요 생성물이 CO2하고 H2O가 나온다는 건 나중에 공부하실 얘기고요. 지금 말고. 근데 이때 뒤에 플러스 뭐 한다고 이렇게 Q, 뭐 킬로칼로리라고 해서 어떤 열을 내더란 얘기입니다. 열을. 그래서 이 열량이 제로에 가까우면 연소하는 현상이 아닌 것이고, 이 반응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열을 내고, 그럼 이 열이 다시 다른 가연물을 분해시키거나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열로 지속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자, 다시 CH4 플러스 O2 했을 때 CO2 플러스 H2O가 되면서 Q킬로칼 할 때, 자, 왼쪽에 보시면 C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근데 오른쪽에 CO2가 된다고 하는데 C가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H4가 있습니다. 수소가 4개.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H2O가 제가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게 이제 H2O가 2가 붙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수소가 같은 4개가 될 거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으로. 자, 왼쪽에 O2가 제가 반응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요 반응식을 보니까 CO2에 O2가 있고요. 이 H2O 할 때 또 O2가 있죠. O가 2개. O가 총 4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 반응식이 성립하려면 앞에 또 2가 붙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지금 공부할 게 아니고 뒤에 공부하실 탄화수소류에서 공부를 하실 내용인데 미리 잠깐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반응식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연소 반응을 함에 있어서 대기 중에, 우리 공기 중에 그냥 메탄과 산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결합되고 발열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여기다가 뭘 가해줘야지?
점하원,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강의실에 메탄가스가 누출이 됐어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도 많고, 근데 메탄가스가 누출됐다고 해서 폭발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점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점화되기 위해서 가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종류도 뒤에 공부를 하실 거고, 그럼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얘가 CH4가 이렇게 CHHHH로 뜯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열분해라고 합니다. 또는 활성화라고도 하고 또는 이온화 된다라고도 합니다. 요 용어들을. 그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어떤 열을 받았을 때 CHHH로 뜯어지는 과정을 열분해한다, 활성화된다, 이온화된다 라고 하게 되고, 그럼 O2 역시 어떻게 했어요? 이O2 역시 이렇게 OOO로 분해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O가 총 4개로. 그럼 이때 얘네들 간에 다시 뭐 한다고요? 분해된 것들이 다시 뭐 한다고요? 결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C 하나랑 O 2개가 이렇게 결합하니까 뭐가 될 것이고 CO2가 될 것이고, H 2개랑 O 하나랑 결합을 하니까 H2O가 되는데 그게 몇 덩어리로? 2덩어리로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반응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 한다고 또 열을 낸다고요. 처음에 가해진 열 말고 이 반응을 하면서 또 열을 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가해진 열을 뭐 했을 때 제거시키더라도 이 열이 뭐가 돼가지고 다시 점원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물질들을 분해시킬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연소가 계속 말 거니까. 지속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열이 굉장히 많다고요. 큰 것들을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물질이 질소도 마찬가지로 N2라는 물질도 O2랑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근데 질소는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Q킬로칼로리인 거예요. 그럼 흡열 반응하는 그 물질은 가연물이 아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열을 내는 물질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Fe, 철도 마찬가지로 O2랑 결합하죠. 산화철이 돼요. FeO. 근데 이때는 플러스 거의 제로인 거예요. 그런 물질도 가연물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어떤 열을 낼 때 이 반응에서 발생한 열이 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고 한다고요? 가연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때 이 CH4가 무슨 반응한 거라고요? CH4가 산화 반응한 거죠. 플러스 뭐 한 거니까? O2 한 거니까. 그럼 산화 반응할 때 열을 내니까 무슨 반응인 거예요? 연소 반응인 거예요. 그럼 연소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없으면 연소 반응도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산소랑 반응할 때 열을 내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이때 메탄이 산소랑 결합을 해 산소를 얻어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메탄이 열분해될 때 탄소와 수소로 분해가 된 이후에 이 탄소가 산소랑 결합을 하고 수소가 산소랑 결합을 했으니까 전부 다 산화 반응했죠. 탄소도 산화 반응하고 수소도 산화 반응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 내는 열들이 합쳐져서 이런 열이 나왔겠죠. 내는 열들이. 자, 그런데 이때 얘로 놓고 보면, 메탄으로 놓고 보면 들고 있던 뭐를 내주는 거다? CH4라고 하는 게 C 하나에 수소가 4개가 결합된 상태거든요. 그럼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된 상태인데 얘네가 O2랑 만나요. O2랑 만나서 이 C가 O랑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들고 있던 뭘 내줘야 된다? 수소가 나가야 되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야지 그 자리에 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붙을 수가 있고 수소 역시 자기가 뛰쳐나가야지 뭐 할 수 있다? 산소랑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가연물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소들이에요. 수소들. 왜냐면 수소라고 하는 게 제일 뭐하다? 원자 중에서 제일 가볍죠. 예를 들어 종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섬유 등에 다 수소가 있거든요.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들이에요. 그럼 탄화수소의 결합체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기서 뛰쳐나오는 물질이 뭐다? 제일 먼저 분해돼서 뛰쳐나오는 물질이 수소인 거예요. 왜? 수소가 제일 원자량이 가볍고 결합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럼 열을 받아서 수소가 뛰쳐나가야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산소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산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고 있던 뭘 내줄 수밖에 없다? 수소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의 정의는 산소를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내줘야 된다고요? 수소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 산소를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산소를 얻는 반응은 같은 말로 뭐가 될 거다? 수소를 잃는 반응이고 이때 전자를 잃는 반응. 그 얘기는 열을 받아서 얘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온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한 반응을 거쳐야지 뭐가 될 거다? 산화가 될 거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용어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산화 반응의 반대말은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환원 반응. 산화의 반대는 환원이다. 그럼 환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시 이제는 산소를 잃는 반응 되겠죠? 그러니까 산화가 얻는 거였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수소를 얻는 반응으로 봐야 되고요. 요건 또 전자를 얻는 반응으로 봐야 되고, 산화수가 반대로 감소하는 반응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원 반응으로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건데, 사실 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산화 반응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거의 반대가 뭐다?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역으로 가는 이 방향이 무슨 반응인 거예요? 환원 반응인 거죠. 요 방향이 뭐가 되는 거고요? 산화 반응인 거고. 네,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교재에 있는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께서 좀 참고로 알고 계실 부분이 요것도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산화제라는 용어하고 환원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완전 위험물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그럼 제가 또 수업 중에 산화제가 뭐죠? 혹은 뭐 산화 반응이 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산화 반응이 뭐죠? 라고 물으면 뭐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 수소를 잃는 반응 이렇게 말할 건데 산화제가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건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용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산화제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하자고요? 남을 산화시키는 용제라고 답을 하자고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산화제란 뜻이. 산화시키는 용제라고요. 산화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남을 산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자신은 산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요? 산소를 다량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산소를 뭘 시킬 수 있다고요? 줄 수 있는 거. 남을 산화시킨다는 얘기는. 그래서 남에게 산소를 내어주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부르게 되고요. 공기, 뭐 산소, 오존, O3, 그 다음에 이제 인류위험물하고 육류위험물이 나중에 위험물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요 인류위험물의 명칭은 우리가 이제 산화성 고체라고 부르고요. 육류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라고 나중에 부를 건데, 요 뜻이 뭐냐면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는 고체란 뜻입니다. 산소를 많이 머금는 액체란 뜻이고요. 그럼 얘네들이 산소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분해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얘네는 분해하면 산소를 막 내겠죠. 분해가 되면 그럼 그 산소를 다른 물질에 뭐 할 수 있다? 산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화제라고 부른다고요. 산화제는 같은 말로 결국 뭐라가 되냐면 조연성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연성 물질. 조연성 물질 뜻이 뭐다? 연소를 보조하는, 돕는 물질이라는 얘기인데 산소예요, 산소. 결국에는. 산화제의 대표적인 게 공기, 산소, 오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물로서는 맨유가 있고 인류하고 육류가 있고. 자, 그럼 이 산화제는 무슨 반응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전 앞에 공부하셨던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산화제들은 무슨 반응하는 물질이다? 환원 반응하는 물질인 거죠. 자기 자신이 산화 반응하진 않잖아요. 산소를 이미 많이 들고 있다고요.
얘는 산소를 뭐 하는 역할만 할 거다? 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산소를 잃는 반응을 할 거라서 당연히 얘는 무슨 반응한다? 환원 반응하는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소를 내어주는 물질. 자, 근데 반대로 환원제는 어떤가요?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용제 이런 뜻이잖아요. 환원제니까 남을 환원시키는 용제입니다. 그러면 남에게서 산소를 뭐 하는 물질이다 얘는? 뺏어오는 물질이다. 요걸 환원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신은 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얻으려고 하는 물질인 거예요. 요걸 우리가 환원제라고 하게 되고,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류위험물, 우리가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거, 삼류위험물, 사류위험물까지 있어요. 2, 3, 4류위험물. 이류위험물의 종류가 이제 가연성 고체거든요. 삼류가 자연발화성 물질하고 뭐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가연물들입니다. 사류가 인화성 액체류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제 위험물 공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가연물들이 뭐가 된다고요? 환원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참고로 나중에 위험물도 공부하시겠지만 오류위험물만큼은 나중에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산화제기도 하고 환원제기도 한 물질이에요. 얘는 산소를 뺏어와서 연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산소를 뭐 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요런 물질을 우리가 이제 오류위험물,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위험물에서 공부하실 부분이고. 지금 공부하실 건 환원제가 뭐라고요? 환원제가 남을 환원시키는 용제, 남에게 산소를 뺏어오는 물질. 그럼 얘네들이 뺏어와서 무슨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얘네들이 뺏어와서 산화 반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얘네들은 산화 반응하는 물질이다라는 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에 타기 쉬운 물질, 우리가 이제 보통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강환원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소방학에서. 강환원제가 결국 뭐다? 불타기 쉬운 물질들이다. 가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판서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뭐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하시고 이런 거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외우실 건 환원제가 뭐죠? 하면은 남을 환원시키는 용제라는 답은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연소의 정의는 산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고 빛을 발생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막 읽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산화 반응이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수소를 잃는 반응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 산소를 얻는 거, 수소를 잃는 거. 전자를 잃는 거,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환원은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 3번에 산화제와 환원제 설명이 나오는데, 산화제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은 쉽게 환원되면서, 그러니까 환원 반응하는 거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강한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며, 즉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산소를 많이 들고 있었고 산소를 내기 쉬운 물질, 그 얘기는 자신은 산소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물질인 거예요. 그죠?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소와 화합하기 쉬운 물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산소를 내줘가지고 수소랑 결합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 요게 이제 환원 반응이니 그런 거죠. 환원 반응이 뭐예요? 수소와 결합하는 거니까 수소와 결합하기 쉬운 물질. 또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니까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 왜? 얘네는 무슨 반응하니까? 환원 반응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전기음순도가 큰 비금속 단체류 속에서 화학적인 용어 중에
요 비금속 단체들이 이러한 산화제 성질을 많이 가지더라. 기체 성질입니다. 비금속 단체이기 때문에 보통 기체화되어 있는 성분들이라든가 산소 이런 것들, 그리고 불소도 이제 산화제에 속하게 되게 나중에 보겠지만 불소나 염소 같은 가스 계열들이 대부분 다 산화제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고, 자, 환원제라고 하는 건 자신은 쉽게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강한 물질을 환원제라고 하고, 이제 수소를 내기 쉬운 물질, 산소와 화합하기 쉬운 물질, 가연물이죠. 가연물. 그러니까 수소를 많이 들고 온 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산소를 다량 함유한 거는 산화제, 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던 물질은 가연물. 왜냐면 여기 수소가 산화 반응하면서 굉장히 높은 열을 내는 연소 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금속 단체류 중에서 이런 이제 가연물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연소 색깔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공부하실 건 아니긴 해요. 요거는 이게 참고로 보시는 거고 나중에 화재 때도 나오고 하는데 불꽃 색깔입니다. 연소를 하게 되면 기본 색깔 나오는데 한번 지금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암적, 휘, 황, 백, 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빈 백지에다가 요건 한번 문제풀이 하실 때마다 써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예상 문제풀이 하거나 요점 정리할 때 다시 보시겠지만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백지에다 한번 써봐야 돼요. 빈 백지에다가 암적, 휘, 황, 백, 휘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뒤에다가 불꽃 색깔이 기본적으로 적색이니까 적색을 붙입니다. 그럼 암적색, 요건 그냥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자, 마지막 요게 이제 휘백색이라고 합니다. 휘백색, 백색 계열이죠. 백색 계열. 자, 그리고 암적색의 온도가 700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문제고, 제일 높은 휘백색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1500도, 700과 1500. 자, 그 사이에 이게 상승을 이렇게 할 건데, 요 700도 다음에 나올 게 850. 이게 150도 차 나죠? 그 다음 다시 100도 차 나가지고 950. 그럼 다시 150도 차이가 나서 1100. 그럼 1100과 1500 사이인 1300.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좀 외워놓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보다 더 낮은 색깔로 좀 어두운이라고 해서 뭐 암적색이라고 돼 있는 게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암적색이라고 해서 한 500도 정도 불꽃 색깔 온도 나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불꽃 색깔 온도는 무슨 색깔이에요? 불꽃 색깔은 기본적으로 적색 계열입니다. 적색 계열. 암적색,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개념, 적색, 붉은색 계열이 포함된. 근데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면 뭐가 될 거고요? 휘백색의 온도로서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 온도입니다. 색깔 자체가. 굉장히 높은 온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요걸 우리가 보통 청색으로 표현하는 교재가 있긴 한데 사실상 청색이 아니라 휘백색. 거의 보이지 않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나오는 불꽃 온도는 거기다 염료를 타가지고 이게 휘백색이면 우리는 보이질 않잖아요. 부탄가스라든가 LNG라든가 LPG 등에는 염료를 타요. 염료를 타서 불꽃 색깔이 뭐 하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색깔이 청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색깔이 요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공부하시길 여기서 뭐 그 냄비가 물이 넘쳐가지고 하면은 온도가 툭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요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불꽃 색깔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휘백색이면 거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료를 타서 눈에 보이도록 불꽃 색깔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일단 색깔은 암적, 휘, 황, 백, 휘. 요게 700, 1500, 850, 950, 1100, 1300. 요건 외우셔야 되고 다한적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부분이 뭐냐면 연소의 정의, 그리고 연소 때 제일 중요한 용어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거, 그 용어를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연소의 필수 요소라고 해서 3요소가 있고 4요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암기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3요소가 뭐죠? 라고 하면 가산점이라고 해요. 외울 때 가산점,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은 외우셔야 됩니다. 3요소가 뭐죠? 그러면 가산점.
자, 그리고 사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요소가 뭐죠? 하면 가산점에다가 연을 붙여요. 그래서 외울 때 보통 가산점연이라고 합니다. 가산점연. 가염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다가 연쇄 반응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사요소라고 한다. 자, 우리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가염물이 뭔지, 산소 공급원 어떤 게 있는지, 점화원에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차차 하실 건데, 당연히 불이 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주변에 산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가염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두 개 근데 반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점화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제가 분해가 되고 다시 결합을 하니까. 그럼 결합할 때 열을 내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마지막에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가연성 기체의 지속적인 생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연쇄 반응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해물이 뭐죠? 물어보면 그냥 뭐 가해물인 거죠. 탈 수 있는 물질인 거고. 산소 보면 산소겠죠. 점화원의 종류는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점화원의 종류는 뭐가 있죠? 하면 뭐 화학적 에너지, 기계 전기적 에너지 뭐 얘기를 할 건데, 연쇄 반응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요건 답을 뭐라고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가연성 기체의 지속적인 생성을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거예요. 불이 잘 탄다. 불이 잘 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물질은 불이 잘 타고 있다. 잘 탄다. 그건 우리 눈에 뭐가 보인다? 불꽃, 플레임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화염. 그게 불이 잘 타는 거예요. 화염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연기만 나고 있고. 잘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타고 있다. 버닝을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플레임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임이라고 하는 건, 화염이라고 하는 그 불꽃은 우리가 양초가 있으면 양초에 불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생김새가 이제 뭐처럼 생겼기 때문에, 꽃봉오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또는 화재면에서 화재가 막 크게 나 있는 건 이제 만개한 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때 화염의 주된 연소하고 있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뭐가 연소를 하고 있는 거다? 기체가 연소하는 거라고요, 지금. 잡히지 않는 거. 그래서 기체가 산화 반응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는 거라? 불꽃이 보이는 거라고요. 액체나 고체가 연소하는 상태에서는 불꽃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불꽃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조건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다? 기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성 기체가? 가연성 기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서 화염이 막 활활 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여기서 물질, 고체 물질에서 뭐가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연성 기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라서? 불꽃이 보이는 거라서 우리가 이걸 무슨 연소라고 부른다고요? 불꽃 연소라고 불러요. 연소에 4요소가 동반된 연소를. 근데 3요소가 동반된 연소란 얘기는 뭐가 없다? 연쇄 반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연쇄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숯, 코커스처럼 이제 잔진이라고 부르는데, 화염이 크지 않고 뭐한 거, 물질에 붙어 있는 상태. 그래도 지금 산소랑 산화반 숨을 막 쉬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연소라고 한다고요? 표면 연소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용어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연소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기체, 액체, 고체가 연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고체 물질의 연소가 있잖아요. 고체 물질의 연소 형태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를 용어로 공부할 거라고요. 고체 연소 형태가. 그럼 고체에서 이 물질이 화염을 막 내고 연소한 거 뭐라고 한다고요? 불꽃 연소. 화염이 없이 고체 물질에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면 연소라고 한다고요. 되겠죠, 그죠? 요 용어는 고체 물질에서 쓰는 용어 구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기획고를 떠나서 그냥 기억하실 문제는 4요소가 동반된 건 무슨 연소라고요? 불꽃 연소라고요. 3요소가 동반된 건 표면 연소다. 그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4요소에 들어간 마지막 요소는 뭐다? 연쇄 반응이다. 연쇄 반응이 뭐죠? 물어봤을 때에는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가 지속적으로 뭐 하는 상태?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게 연쇄 반응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연소 형태 종류 설명이 나와요. 불꽃 연소란 가연성 기체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용어고요. 공기가 혼합 기체를 형성하며 연소하는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로서 기체 상태의 연소이므로 불꽃을 발하면서 연소하게 되고, 또 표면 연소에 비해서 발열량도 크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특징. 자, 근데 표면 연소는 가염을 표면에서 직접 공기와의 산화 반응을 통해 연소하는 형태로 기체 연소 형태가 아니므로 불꽃이 없고 발열량도 그리 크진 않다. 뭐 대표적으로는 숯, 코쿠스, 금속 분유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종류는 나중에 또 봅니다. 따로 뒤에서. 일단은 연소의 3요소와 4요소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보신 부분이에요. 뭐 일단 이번 시간 좀 짧게 그 연소의 정의가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 화학적인 반응으로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연소 반응은 곧 산화 반응, 같은 말로. 근데 그 반응이 너무나 급격하고 격렬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고 뒤에 플러스 Q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발열을 하는 반응이 돼야지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 그럼 이 연소 반응을 또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가산점이 필요하잖아요. 가산점. 근데 거기다가 연쇄 반응까지 동반되면 불꽃이 막 크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때 이제 가연성 기체가 막 나오는 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하더라? 연쇄 반응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때 이제 산화 반응이란 뭐죠? 환원 반응은 뭐죠? 산화제가 뭐죠? 환원제가 뭐죠?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는 그게 연소공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신 거고요. 그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그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 반응에 대한 자세한 또 뭐 어떤 다른 어떤 시험 문제 위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